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4월인가 5월인가 3월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기가 출발했는데 착륙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에서 되게 일방적이고 급하게 그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해서 해외 관광객을 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베트남에 실망하는 사건이 됐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코로나가 정말 발생한 초창기 시절에 베트남이 외국인들의 여행 금지를 실시한 적이 있죠. 그 당일날 제가 베트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다가 하롱베이를 여행하려고 했는데 그 하롱베이 여행을 금지당한 첫 번째 한국인이에요. 또는 첫 번째 외국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난리가 났었죠. 제가 부모님이랑 친척분들을 모시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을 가서 하노이에서 한 2박 3일 정도 관광을 하고 하롱베이를 보기 위해서 까빠섬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하롱베이를 구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쭉 가서 저기 하롱 쪽에서 배를 타고 하롱베이 그 바다를 구경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래쪽에 보면 까빠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까빠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섬에서 배를 타고 하롱베이를 둘러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하노이에서 하롱으로 가서 하롱베이를 둘러보죠. 근데 저는 하롱베이를 그렇게 한 2번 정도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까빠섬이라는 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까빠섬은 그 섬 안에 뭐 국립공원도 있고 나지막하지만 꽤 경치가 좋다는 섬도 있고 트레킹 코스도 있고 굉장히 작은 섬이기 때문에 그 섬 안에서 스쿠터 빌려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다금바리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보였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였어요. 너무 초창기라서 해외여행을 막지도 않았어요. 뭐 출국이든 입국이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가 아직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출국을 했는데 밤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그때 확진자가 몇 명이었냐면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때 확진자가 하루에 0명이건 1명이거나 2명이나 이럴 때. 그래서 총 확진자가 10명 내외였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 보면서 막 그 동선을 서로 다 알 때였어요. 그 정도로 확진자가 작을 때. 아무튼 그때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여행을 하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우리가 여행을 잘 끝마칠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하노이에서 버스 예약을 해서 정말 여러 국적의 여행자들이 모여서 까빠섬까지 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까빠섬은 섬이기 때문에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배를 타야 돼요. 그 배는 한 5분 정도면 들어가는데 되게 짧은 거리죠. 거기까지 이제 배 선착장까지 버스가 딱 도착했어요. 배가 정박돼 있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불과 한 30m 앞에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진짜 영화처럼 누가 이 페이퍼를 하나 들고 막 뛰어와요. 진짜 영화 같아요. 네. 그렇게 뛰어오는데 그러면서 경찰이 딱 나타나요. 그리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한 국가에서 온 여행자들은 이 섬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는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지도 몰랐고 실제로 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안 된다는 게 되게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자기 나라를 떠나서 여행하던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우리들의 반응은 항의를 했죠. 이게 말이 되냐, 내 사정도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사정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베트남 경찰은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분들도 자신이 일을 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 상황이 또 재밌는 게, 이 상황을 여행사도 미리 알았다면 여행사도 처음부터 버스 출발을 시키진 않았겠죠. 근데 여행사도 이 상황을 처음 겪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서 유엔 회의 같이 우리 모든 국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거기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할 거 없이 그때 한 11개 국가 정도 여행자들이 막 모여 있었는데 우리끼리 막 회의를 해요. 회의를 했는데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행사 직원을 들들 볶아봤자 여행사 직원도 너무 당황한 게 보여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행사 직원도 어쨌든 그 베트남이라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공고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했나? 1시간 정도 대기를 했나? 그런데
결국 여행사 직원이 옵션을 가지고 와요. 옵션은 3개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걸 줘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지 보세요.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은 우리도 처음이다. 이 제한 조치가 풀릴 수도 있다. 풀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게 첫 번째. 언제 풀릴지 몰라요.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린다.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두 번째, 여행사 직원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된 거 지금 버스를 타고 다른 데를 그냥 놀러 가자. 이게 두 번째. 그런데 베트남 그 동부 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롱베이를 안 가면 딱히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그냥 한 최소한 100에서 200km는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롱베이랑은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루트. 하롱베이를 포기하고 다른 데 가는 거죠. 세 번째, 지금 이 자리에서 환불을 해줄 테니까 이걸로 끝이다. 각자 도생이다. 이게 세 번째. 그래서 막 여행자들이 다 뭐 자기 사정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는 거죠. 저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제 혼자면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뭐 거의 70에 가까운 부모님을 비롯해서 해외여행에서 제가 꼭 챙겨야 되는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그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각자 도생을 한다. 왜 세 번째를 선택했냐면 그 버스에서 내리고 경찰을 만났을 때부터 제가 한 가지 대비를 한 게 있어요. 그 대비가 뭐냐면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비행기표? 베트남 국내선을 알아봐야죠. 여기서 어디론가 점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가족의 일정은 하노이에서 한 2박 정도 있고 하롱베이에서 2박 정도 하고 다낭에서 2, 3박 정도 한 다음에 다낭에서 아웃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다낭으로 갈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하롱베이 근처 그리고 특히나 까빠 아일랜드 근처에는 베트남에서 꽤 큰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이 있는 지역이 하이퐁이라는 지역입니다. 하이퐁. 근데 이 하이퐁에서 국내선도 탈 수 있고 그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뭐 인천에서 하이퐁으로 가는 직항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편수는 많지 않은데 엄청 좋은 게 뭐냐면 하롱베이를 1박 이상으로 구경하고 다른 도시를 가려는 사람한테는 하이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하이퐁으로 안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노이로 가는데 하노이 내에서는 그 하롱베이까지 가는데 4-5시간 버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로 하기에는 하롱베이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 1박을 하더라도 다시 하노이로 돌아오게 되면 왔다 갔다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하이퐁으로 가게 되면 하이퐁에서는 내리자마자 뭐 시간대가 괜찮다면 하롱베이를 구경하고 바로 하노이로 또 갈 수가 있고 아니면 1박 하고 나서 하노이로 가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볼 수가 있고 하노이에서는 한국으로 아웃하는 비행기가 되게 다양하니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공항이거든요. 전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하이퐁 공항에서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가 몇 시에 있고 좌석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속 검색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 되게 국내선이 저렴했어요. 한 사람당 5만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네. 당일 항공편인데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국적 여행자들이 회의를 할 때 저는 몰래 다낭으로 가는 비행편 우리 가족 거를 다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근데 진짜 현찰로 딱 환불을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찰로 딱 환불을 받고 택시를 타고 하이퐁 공항으로 갔어요. 하이퐁 공항까지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택시 가격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 하이퐁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근데 뭐 좀 힘들었던 건 한 2-3시간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뭐 식당도 잘 열지도 않았고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이퐁은 굉장히 큰 산업도시긴 해요. 관광객이 많이 안 올 뿐. 그래서 관광객 인프라가 좀 없어서 뭐 밥 먹을 때 찾는다고 좀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오후 늦게 비행기를 타서 그래도 저녁 때쯤에는 다낭에 도착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 상황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그 베트남에서 여행 금지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수십 년 만에 거의 처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도 경험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잘 해결이 됐고 나중에 이제 다낭 숙소에 도착해서 우리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저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불안한 티를 내면 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숨겨두셨
뭐 일부러 숨겨주셨던 것 같아요. 네. 다랑에서 이제 도착해서 뭐 우리 또 술 사고 망고 사고 푸짐하게 한 장 차려서 또 많이 먹고 그랬죠.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결국은 다낭에서 한 4박 5박 정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팬데믹 시즌 직전에 다낭이 한국에서 뭐 가장 핫한 여행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을 진짜 한 4박 5일 정도 있으니까 뭐 이곳저곳 호이안까지 다 합쳐서 둘러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다낭 갔을 때 한국인 식당은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막 개업한 가게가 있었거든요. 가게도 한 100평 이상 정도 되고 직원들도 막 10명씩 쓰고 그렇게 해서 한국식 BBQ를 막 오픈한 가게들 그리고 마사지 샵들 이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막 오픈한데 누가 봐도. 근데 그 뒤로 그 한국인 사장님들 장사가 되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또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좀 적당히 버티다가 잘 철수하셔서 손해가 최소화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베트남에서 여행 금지를 당한 첫 번째 외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 번째 한국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행은 플랜이 필요하다. 플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만약에 하이퐁 공항이라는 데를 몰랐다면 1번이나 2번을 선택했어야 될 것 같아요. 1번은 그 하롱베이를 들어갈 수 있는 까빠섬이 열리면서 거기서 무작정 기다린다는데 무작정 기다렸으면 결국은 그 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행이 다 망가졌겠죠. 두 번째는 다른 데를 여행 간다였는데 다른 데를 여행 가더라도 다른 데에서 또 어떻게 다낭까지 가겠어요. 그쵸?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근데 제가 하이퐁이라는 공항을 알고 있었고 그 공항이 제법 크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국내선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그리고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이퐁 공항을 알고 있었던 거는 뭐 이런 유사 사태를 대비해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냥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행은 항상 플랜을 세워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나는 뭐 즉흥적인 게 좋아. 여행은 뭐 느낌이지. 느낌대로 갈 거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될 대로 돼서 진짜 어떻게 되는지 본 분들은 절대 될 대로 되라라는 말 못 할 거예요. 플랜을 어쨌든 세우고 그걸 안 따르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재밌는 여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랜 A도 있지만 플랜 B도 항상 있어야 돼요. 여행할 때는. 플랜 B는 플랜 A를 꼼꼼하게 세우면 플랜 B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플랜 A를 되게 꼼꼼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플랜 A를 만들기 위해서 떨어져 나간 플랜 B가 생기거든요. 뭐 그거는 따로 계획을 안 세워도 나한테 남아있는 거니까 혹시나 A가 안 됐을 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여행 겉멋이 들었을 때는 뭐 즉흥적인 게 여행의 묘미라고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즉흥적인 게 재밌긴 하죠.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세우되 계획대로 따르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여행은 되게 환상적일 것 같지만 환상이 아니라 지독한 현실입니다. 지독한 현실.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고 확보되지 않았고 내가 가장 편한 상태보다는 불안하고 돈은 돈대로 많이 써야 되는 게 여행이거든요. 여행은 환상이 아닙니다. 오, 도수가 안 센 술인데도 오늘 좀 공복에 먹었더니 살짝 치기가 오르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거는 카메라 끄고 제가 맛있게 즐기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